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주니어 상담반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상담반 첫 시간이고요. 그동안 이제 어머님들이 초중등 아이들 대상으로 지도하기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관리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끙끙 앓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속 시원하게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서 상담반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머님을 모시고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줄까요? 고양화정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6학년 성준호입니다. 네, 저는 성준우의 엄마 이선희입니다. 일단은 지금 준우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실까요? 큰 아이가 지금 고3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가 지금 더 시급한 문제긴 한데 그 아이는 이제 공부를 제가 이제 네. 어릴 때부터 제주도화에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 아이가 고등학교 때 사실 공부를 놨어요. 어머님 주도하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본인도 네. 괜찮아 했어요. 그때는 네. 중1 때까지는. 근데 네.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반항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질적으로 놨어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준우한테는 강제로도 뭐든 영어학원도 강제로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때 엄마 저 영어학원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스스로 했어요. 준우가 스스로 하기를 갖다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들 네.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에 준우가 그렇게 이제는 하고자 하는 판단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혹시 준우한테 바라시는 게 입시적인 바람이 있으세요? 모든 부모가 같진 않을까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인서울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일단 준우랑 먼저 나눠야 될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이 밖에서 잠깐 대기해 주시면 준우랑 이야기 나누고 나서 어머님이랑 다음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가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이 알기로는 준우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유가 있을까? 5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걸 했었는데 저는 그 애들 수학을 가르치는 거를 했었어요. 그럼 그 역할은 준우가 한다고 한 거야? 네. 수학 가르치는 거 내가 해보겠다? 네. 그래서 뭘 느꼈어? 애들 가르치는 게 뭔가 재밌고 저한테도 뭔가 더 보람 있고 제 실력도 뭔가 좀 더 느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본인이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저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바로.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을 네. 많이 하는 편이야? 네. 그럼 지금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 네. 그럼 보통 이제 학원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야? 네. 지금 준우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거나 잘 모르는 것들은 잘 채워지게 학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부족한 거는 그 문제집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집에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요소들은 전혀 없어? 네,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거에 따라가서 하는 거라 그렇게 모르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때? 영어는 아직 그렇게 어렵진 않고 수학은 선생님한테 중학교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물어봤던 것들은 다시 혼자 해보려고 하면 잘 돼? 그거는 안 풀어가서 모르겠어요. 준우 선생님한테도 궁금한 건 없어? 지금은 국어 과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학교 가면은 형 말로는 초등학교보다 훨씬 어려워진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본 있잖아. 네가 지금 초등과정이랑 중등과정 공부하는 거라서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탄탄하게 한다는 건 시간이 지나도 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그것만 제대로 해주면 문제되지 않을 거야. 엄마한테 추가적인 얘기들은 해줄게. 네. 학습 심리 진단 검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부분들 몇 가지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준우가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준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잘 되는지를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걸 완벽하게 채우는 것들을 못하기 시작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에 둔감해지거든요. 준우가 학습 양적인 부분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요. 여기에 양면에 다른 하나가 보이는 게 뭐냐면, 보통 심화 탐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더 탐구를 해봐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내가 효율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다고 느끼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당일 배우고 있는 거랑 내가 사전에 배웠던 것들이랑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식을 쌓는 구조가 사실은 심화 탐구거든요. 그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라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예스가 안 나오거든요. 일단 준우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보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2배는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2배? 그리고 준우가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사실 준우가 보여지는 건 70%짜리 모범생이에요. 본인은 더 잘해낼 수 있다라고 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동시에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준우한테 꼭 필요한 건 100% 우등생, 그리고 그 우등생의 목적은 학업적인 우수성. 그 얘기는 전문가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학업적인 우수성을 만들어 나가는 건 반드시 준우한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여쭤보는 건 수학하고 있고 영어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논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술이나 체육 쪽 하고 계세요. 지금 있는 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논술 우선 아이가 독서를 좋아해요. 근데 그냥 독서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아웃풋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 그럼 그 이후에는 그걸 어떻게 연결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으신 거세요? 교재로 이제 커버를 할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교재라는 거는 입시 국어 쪽이랑 연결을 시키신다는 예, 뜻인 좀, 건가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푸는 구조? 예. 수학은 아름아름 이렇게 결과가 좋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보로 그래서 소수인 학원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단점은 이제 중학교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우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2학기나 늦어도 겨울방학 전에는 수능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학원으로 바꾸자. 영어는 지금 그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학원, 그러니까 약간 어린 친구들부터 다닐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숙제를 확인해 보자 그러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원 스타일상 푸시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등 영어까지 하는 그런 전문적인 학원으로 영어도 지금 바꾸는 게 맞는지 그게 저는 영어도 궁금하거든요. 수학만큼.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학원을 갔다가 대거 교체해야 되는 시기네요. 지금 맞아요. 준우가요. 네. 네. 그럼 사교육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사교육비라는 건 큰 그림으로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얘를 언제까지 보낼 거냐라는 걸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이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데? 라는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예체능 관련된 거는 어머님, 아버님이 가치적인 판단으로 내가 그냥 돈을 지출하겠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편한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단 이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있어요. 정작 써야 되는 입시평가 기준에 맞는 어떤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체능을 시키기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해서 뭐 하나는 놔야 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체능 쪽을 어느 순간은 빼주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핵심은 이제 영어, 수학, 독서까지요. 일단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제 수학학원부터 말씀드리면 수학학원의 첫 번째 요소는 준우를 데리고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건데요. 초, 중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선생님이 엄청난 스킬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얘랑 오랫동안 사고할 수 있게끔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다른 건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샘피스텝 이하 수준의 문제들을 알차게 끝내서 얘 정답률이 유지만 됐으면 좋겠어요. 100점도 원하는 게 아니고요. 80% 정도만 유지만 되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머님은 요구사항을 전달했거든요. 사교육은 무조건 목적을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학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목적을 저희 학원 사정상 못 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 학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교육은 원래 그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수학 사교육을 언제까지 시키실 예정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좋습니다. 약 한 5년 정도가 될 거예요. 5년 동안 학원을 보내실 거면 차라리 수학학원 2개를 2년을 보내라. 그래서 수학은 앞쪽에서 몰입교육을 해주는 게 유리해요. 이런 거랑 똑같죠. 어휘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독해를 하는 게 빠르죠. 본인이 사고할 수 있는 수학적 무기를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 되는데, 요즘 양질의 문제가 인강이라든지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상 학습으로도 충분하게 양질의 문제를 접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결과적으로 수학학원 2개 다녀도 4년 쓰는 돈이 되니까 수학 학습비는 세이브가 되거든요. 영어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6학년 넘어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예체능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언어라는 것들은 당연히 노출 횟수에 비례해서 아이가 역량이 올라가는 것도 맞고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노출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하게 돼요. 이 아이가 이제 이 단계부터는 구분을 지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이 아이가 입시 영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역량을 계속 키우는 영어를 유지할 것이냐인데, 입시 영어를 예비 중이라한테 해줄 수 있는 학원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과외를 병행할 수밖에 없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어쨌든 영어 사교육비는 과외로 주의를 돌리게 되면은 조금 낮아질 거예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현재 이 아이한테.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일단은 독서 논술을 갖다가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사교육비나 시간을 갖다가 수학 쪽에 조금 더 할애해서 쓰는 거를 갖다가 원하기는 해요. 지역 얘기를 조금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역을 보시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준우가 지금 진학 예정 가능한 뭐 중학교랑 고등학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학교는 화정중학교고요. 화정중학교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화정고등학교를 저희가 일지망으로 할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는 성적 자체가 성취도로 매긴단 말이에요. 이 지역 중학교들의 특징은 성취도 A 맞는 비율이 높아요. 타 지역 대비. 그래서 지금 30%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30%에서 40%대가 나와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실제 이 지역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A가 잘 나와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하나 단점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지금 이 지역 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일산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대입 실적의 차이가 커요. 그냥 대입 실적으로 따졌을 때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고등학교들이 한 1,800개 정도가 약 있어요. 저희 이제 컨설턴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이 지역 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900등 아래쪽으로 거의 다 형성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입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다. 지역 특성상 중학교에서 A가 잘 나온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중학교에서는 중등 내신 대비 무형을 조금 줄여도 그 시간을 줄인 만큼 고등학교 때 쓸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A가 잘 나오는 거라면 이 지역 특성은 80점만 넘어도 A가 나와요. 그러면 지필평가 80점 정도만 넘어가는 수준으로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여력들은 전부 다 고등과정을 잘 준비하는 데 써주시는 게 이 지역 특성상은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고등학교랑 내신 예상 등급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산 지역에서 대입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에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기출이나 시험지를 가지고 이 아이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앞으로 나아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군이 동일 지역 고등학교보다는 교육 특구 지역의 아이들 성적대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아이한테 너 이거 굉장히 많이 밀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고 데이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한테 유불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특성은 두 가지만 크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중학교 때 A 맞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시간들을 갖다가 고등과정에 많이 할애하셔라. 그리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에 기준점을 두는 건 지역 고등학교가 아니고 실제 일산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 특구들, 뭐 대치나 목동의 교육 특구들과도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뇌리에 꼭 각인됐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준우는 어떤 아이다? 지금은 70% 모범생 아이다. 네. 그럼 우리는 꼭 준우를 어떻게 만들자? 100% 우등생으로 만들자 라는 거고 거기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수학 몰입교육. 중1 때까지는 수학 몰입교육을 해주셔라.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도 고등학교 1학년 준비 차원에서 뭘 할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준우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학교에 대한 성적은 큰 부담은 없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성적 부담 너무 느끼지 마시고 중학교 성적을 만드는 시간을 오히려 고등학교 성적을 만드는데 조금 더 할애를 하셔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이렇게 상담 나누신 게 많은 도움은 되셨어요? 예, 많이 도움됐고요. 막연하게 그냥 편하게 키워야지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얘한테 기회를 정확한 정보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친절한 상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엄마의 절대적인 믿음 또는 부모의 절대적인 학습적인 믿음은 필요합니다. 아이랑 트러블이 있거나 학습 관리가 어려운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학습 관리를 하려고 손대지 마시고요. 딱 분리를 하세요. 어머님이 해줘야 되는 포지션은 뭐라고요? 아이를 믿어주는 역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가 교정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끝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선생님. 공교육 선생님이든 사교육 선생님이든 아니면 멘토가 되는 형 누나든 다 상관이 없으니까요. 끝까지
가지 학습 관리를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관리를 받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상담 드린 내용들처럼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주니어 상담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어머님 힘든 부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